500만 원을 3억 5천만 원으로 불린 바른다른 투자자가 말합니다. 1월부터 진짜로 내가 어떤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하셨어요? 뭐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방식이 너무 궁금한 거죠. 이때는 사실 거의 한두 가지 방법만 썼었던 것 같아요. 돌파 매매이긴 한데 양봉이 길게 나온 그 종목들만 저는 좀 매매했었어요. 매수세가 들어와요. 지금 왜 들어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그게 그 종목의 시그널이에요. 그냥 이 양봉의 등락률이 좀 중요해요. 이 양봉이 세면 셀수록 좀 좋아요. 필명 바른다른을 쓰는 이 사람은 특별한 투자법을 익힌 것도 아니고 스승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투자 경력이 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식시장에서 500만 원을 3억 5천만 원으로 불립니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말이죠. 그가 이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번 방식은 돌파 매매이긴 한데 양봉이 길게 나온 종목만 매매했다. 양봉의 등락률이 중요하다.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올 때가 시그널이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마디의 말에서 어떤 투자법이 떠오르실까요? 이 투자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쩐의 흐름을 타라의 저자 미녀 53이 저 네 마디를 들었다면 딱 한마디로 그의 투자법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저 투자법은 쩐의 흐름을 타는 투자법이라고요. 미녀 53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선물거래 상담사와 증권 분석사를 취득한 경력 10년의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서울대 주식 동아리 회장을 역임하며 젊은 시절을 주식에 갖다 바쳤지만 몇 차례 깡통을 찹니다. 서울대까지 나와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스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딱 하나의 투자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그 투자법으로 재기하여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 투자법은 바로 추세추종 투자법이었습니다. 또 추세추종이야? 도대체 추세가 뭐고 추세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데?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번 투자자들은 모두 추세추종 투자자였으며 그들은 추세추종의 수익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 투자 서적 중에서도 드물게 추세추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세추종 투자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률 높은 방법은 거의 유일한 방법은 추세추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고 추세추종하여 돈을 벌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매수하신 후 여러 번 읽고 실천할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항상 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 7번의 내용, 스승님에게 처음 배운 훈련, 13번의 내용, 쉽게 투자하는 방법, 17번의 내용, 추세를 따르는 방법, 20번의 내용, 시세 그 자체와 이평선에 집중하라. 이 내용들은 특히 여러분들의 수익 향상에 그리고 추세 추종을 실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이 17번의 내용, 추세를 따르는 방법, 저자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 방법이야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투자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꼭 봐주세요. 자, 하지만 이분의 파란만장한 투자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진진하니까요. 영상을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매우 드물다 할 수 있는 추세추종 투자자 미녀 53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미들을 위한 정도투자법. 나는 10여 년 동안 시장에 몸담았던 트레이더이다. 아쉽게도 얼마 전 트레이딩계를 떠나게 되었다. 아마 다시는 현장으로 복귀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때 삶의 모든 것이었던 트레이딩에 아직도 많은 애정이 있다.
트레이딩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특수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트레이딩 방법은 추세 추종 기법이다. 가장 오래된 트레이딩 기법 중 하나로 대부분의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이 추구하는 기법이다. 또한 많은 제약 고수들이 추세 추종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추세 추종은 개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인지도 모른다. 2. 돈 버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나는 정말 젊은 시절을 주식에 갖다 바친 놈이다. 다른 걸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뭘 해도 크게 성공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내가 책을 내기로 마음을 먹은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는 전파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별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란 무엇인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내가 겪은 우여곡절과 실패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운 트레이딩의 도를 글로 체계화해보고 싶은 욕심도 작용한 것 같다. 자, 여기서 잠시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해보겠다. 저자는 자신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국에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부분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말이죠. 이 부분은 책으로 다시 읽으셔도 재밌을 겁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 명문대 출신 페인. 학창시절 나는 주식 동아리 회장이었다. 그 당시 주로 가치 투자를 위시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우리 동아리에서는 매주마다 모여서 기업 분석을 심도 있게 한 후 발표를 하고 의견 교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스몰캡 전문이었는데 작지만 내실이 튼튼하고 고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특기로 삼고 있었다. 특히 필립 피셔는 나의 영웅이었다. 그의 책을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른다. 졸업 후 그동안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근데 운이 없으려니까 IMF가 터지는 것이다. 은행은 안 망한다고 철저히 믿고 사두었던 은행주도 휴지가 되어버렸다. 나는 날이면 날마다 소주병을 입에 물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대학 시절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여친도 나를 떠나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를 다니기도 했다. 나를 더 비참하게 했던 건 내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주위 친구들은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결혼도 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주식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를 떨다가 폐인이 되었으니. 4. 스승님을 만나다. 어쨌거나 나는 IMF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바로 주식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주식의 바닥이란 없으며 시장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골탕 먹이기를 즐긴다. 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치 분석이라는 물을 버리고 기술적 분석 학교에 입학했다. 처절한 실전 전사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각종 신종 알바를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자존심은 깡그리 버렸다. 명문대 나왔는데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아예 버렸다. 주식의 고수라는 사람을 찾아 헤매었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비법을 배우려고 먼 길 여행도 다녔다. 팍스넷에서 글을 읽으면서 고수 냄새를 풍기는 분에게는 무작정 쪽지를 보내 만나자고 간청하기도 했다. 내 주식 인생의 전환점은 최고의 스승을 만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이다. 그러나 본 직업은 트레이더였다. 나의 딱한 사정을 말하며 물불 안 가리고 가르침을 청했다. 나를 가엽게 여기신 그분께서는 따뜻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나에게 은인이었던 그분을 통해 나는 트레이딩의 기초 이론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하직하셨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글로 남기는 내용들은 추세추종 철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그 철학의 아주 충실한 계승자였던 스승님에게서 모두 나온 것이다. 스승님으로부터 추세추종 철학을 배우고 파생시장에 입문한 후 10년 가까이 고군분투한 끝에 나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도 스승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스승님께 배운 추세추종의 철학을 그는 책을 통해서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는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죠. 5. 추세만 따라가자. 추세추종의 기법은 한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시장에는 추세가 존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세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많은 경제지표들, 각종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권하는 투자법은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상의 추세만 따라가자는 것이다. 추세 추종의 기법은 결국 예측보다는 대응에 중점을 둔 기법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추세 파동을 운 좋게 타게 되면 그 추세를 끝까지 먹고 추세 파동에 역행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손실을 자르는 것이다. 6. 추세란? 상승 추세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것을 말하고 하락 추세란 고점을 계속 낮춰가는 것을 말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다.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하면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하면 된다. 상승 추세도 하락 추세도 아니라면 관망이 답이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가의 봉오리를 보고도 가늠할 수 있다. 경험상 상승 추세에서 봉오리의 모양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양이며 봉오리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저자가 말하는 거는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봉오리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봉오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건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고요. 봉오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나오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락 추세에서는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 변곡점이 빨리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변곡점이 뒤에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특징이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자, 상승 추세에서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락 추세는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변곡점이 빨리 발생하고 천천히 떨어지는, 이게 하락 추세의 전조라는 거죠. 저자는 이 모양이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정말 하나같이 강조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의 리듬을 느끼는 것이다. 파동의 박자를 느낀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이다. 많은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직관적으로 묘한 느낌으로 추세를 가늠한다고 한다. 즉, 꺾일 자리 혹은 꺾일 것 같은 자리에서 꺾이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꺾이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꺾인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요.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나마 추세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추세가 저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죠. 그게 추세 추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느낌으로 저런 자세에서는 왼쪽으로 가더라. 저런 자세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던데? 라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추세를 따라다니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뒤에서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추세는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굳이 그 추세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추세 추종이고
그것이 바로 추세 추종의 묘미라는 겁니다. 나와 맞는 추세는 따라가고 나와 맞지 않으면 빠이빠이 하는 거죠. 7.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스승님에게 처음 배운 훈련. 폐인이었던 그를 고수로 만들어준 스승님의 첫 훈련을 저자는 우리에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질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스승님께 처음 매매를 배웠을 때 스승님이 나에게 요구한 연습이 있다. 그건 주가가 3일 연속 오르면 사고 3일 연속 내리면 팔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연습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까? 당연히 못 벌었다. 그렇지만 이런 연습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해보면 안다. 그러니 눈 딱 감고 해보라. 이게 익숙하게 되면 이제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분봉 차트로 같은 전략을 시행해보라. 이 훈련은 냉정함과 순발력을 길러준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일마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전략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스승님이 처음에 요거를 먼저 해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쉬운 투자법이죠. 그런데 이걸 해서 돈은 못 벌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이 훈련을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가 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자가 이게 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비법을 안 알려주고 이런 것만 알려주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고의 스승님은 주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이야말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스타일이 없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도 속는 셈 치고 해보시면, 그리고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됩니다. 8. 장세 판단. 장세의 판단은 주봉 차트로 한다.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을 상향 교차하면 상승장이다.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교차하면 하락장이다.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을 한 방향으로 교차한 지 10봉 이내에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면 횡보장이다. 자, 여러분들, 또 저자가 간단하게 장세를 판단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주봉 차트에서 12주 이동평균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로 올라갔을 때가 강세장이었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방 돌파했다가 다시금 10봉 이내에서 상방으로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하방으로 돌파하다가 10봉 이내에 다시 상방 돌파했으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1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상방으로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하방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바로 상승 돌파하고 지금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하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횡보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위로 12주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완전하게 올라타면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높아지다가 한번 낮아졌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추세가 깨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횡보장, 코스닥도 횡보장인데 조금 강세장에 가까운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장세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 기법 차이가 아니다. 트레이딩에는 왕도가 없으며 고수 트레이더라고 해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 기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트레이더와 돈을 잃는 트레이더의 차이는 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매매에 임하는 자세,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매매 실패를 다루는 방법, 자금 관리 등에 있다. 트레이딩은 그 도를 깨우친 사람에게는 너무도 쉽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다. 트레이딩의 도는 단기적 수익 변동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고 돈 자체를 쫓기보다는 훌륭한 매매를 완성시키려는 장인 정신에서 탄생한다. 10. 어려운 게임을 쉽게 하려면 트레이딩 고수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시세라는 것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옆으로 기거나 세 가지 가능성밖에는 없다.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대부분의 개인들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 실적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관련 신문 기사를 몽땅 스크랩하며 종목 차트를 띄워놓고 온갖 잡다한 지표들을 모두 참조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시세가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을까? 글쎄, 더 많이 알게 되면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만 더 강해진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다. 여러분이 만약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누가 벌게 해준 걸까? 한번 맞춰보라.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면 천재적으로 매매를 한 나 자신 때문이다. 2번, 바보같이 돈을 갖다 바친 불특정 타인 덕분이다. 자, 세 번째, 시장 그 자체 덕분이다 라는 이 세 개의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를 골라보세요. 1이라고 한 사람은 초하수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시장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단계다. 고수가 보면 과대망상 단계라고나 할까? 주가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머리에 핏발을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단계이기도 하다. 2라고 한 사람은 이제 시장의 세력에 대해 겨우 눈을 뜬 왕초보 하수를 벗어난 정도의 단계에 속했다고 보여진다. 답은 3이다. 낙엽은 그저 바람에 몸을 실을 뿐 모든 수익과 손실은 시장에서 비롯된다. 게임의 목적은 시장을 열심히 뒤쫓아 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내 그 방향으로 몸을 트는 것이다. 그게 투자자가 해야 할 모든 것이다.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어디로 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매매의 핵심이다. 자, 저자는 계속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 투자법은 추세추종이다.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니까 시장만 쫓아가자.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셋과 매매 관리가 중요하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뒤에서 저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다른 투자자의 투자 방법을 한번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은 돌파 매매다라고 했죠. 자, 이게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양봉이 길게 나온 종목만 매매했다라는 거는요. 양봉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한 거고요. 자, 양봉의 등락률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방향의 세기를 느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가늠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올 때가 시그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건 시장을 쫓아가는, 추세를 쫓아가는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매매로 상당한 돈을 번 트레이더입니다. 시장을 떠나며 추세 추종이 유일한 개인 투자자의 매매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이지만 어쩌면 다른 투자자가 단기간에 빨리 많이 벌 수 있었던 것도 추세 추종, 가격을 따라갔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요,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누구에게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1. 정말 쉬운 게임, 주식. 주식은 정말 쉬운 게임이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고 방향이 바뀌면 바뀐 방향을 또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돈은 시장이 벌어다 준다. 내가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에 들려고 파리처럼 손바닥을 비빌 필요도 없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주식쟁이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다.
그런데 주식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위의 문제에서 1 혹은 2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1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 2는 남들이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워지는 거죠.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힘든 게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 사람이 힘부터 쭉 빠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 즉 추세만 따라가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12. 추세 추종의 역사.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할 추세 추종 기법은 사실 아주 오래된 기법이다. 공식적으로 이를 체계화한 사람은 미국 상품 선물 시장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돈키언이란 사람이다.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 같지 않은가? 이래봬도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를 딴 엘리트 출신이다. 그는 젊은 시절 제시 리버모어가 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을 읽고 감명을 받은 후 금융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후 그는 기술적 분석에 심취하여 가격 그 자체의 역사를 탐구하기에 이른다. 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제시 리버모어를 건너뛸 수가 없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전설적인 트레이더이다. 근엄하게 생긴 이 아저씨야말로 추세 추종 기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시 리버모어도 딕슨 와츠가 쓴 예술로서의 투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런데 제시 리버모어는 1940년 주식 매매하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하고는 그해 권총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직접적인 원인은 투기로 인한 파산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세 때부터 매매 중개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주식과 인연을 맺은 그는 평생 동안 몇 번을 대박과 파산을 반복하면서 전업 트레이더로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세 추종 기법으로 선물 시장에서 큰 부를 일군 후 교육 사업으로 전향한 윤강로 씨가 있다. 압구정 미꾸라지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다. 또한 많은 제야 고수들이 추세 추종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3. 쉽게 투자하는 방법.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측하려고 한다. 어떤 종목이 잘 올라갈까? 내일 시장은 어떨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거나 분석된 내용을 들으려 한다. 하지만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와도 시장을 완벽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측하여 매매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착각하는 것이다.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큰 추세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 있다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때 그 기회를 100% 이용해야 한다. 그게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살아남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작게 베팅하면 된다. 몰빵하면 아무리 승률 높은 투자자라도 결국 파산하게 된다. 몰빵하지 않더라도 큰 비중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결국 파산하게 된다. 예측을 잘 하더라도 비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잃게 된다. 즉, 필패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비율로 베팅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수익은 복리로 커진다. 복리의 힘은 대단하다. 아무리 작은 수익도 복리로 불어나면 엄청난 크기가 된다. 그러니 작게 베팅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이여, 제발 작게 베팅하라. 저자는 전체 자산의 10%가 적정한 비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 레리 윌리엄스가 조언하는 비율과 같은 수치입니다. 저자는 자산이 줄어들 땐 비중을 줄이고 자산이 늘어날 땐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켈레의 공식도 추가로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눈을 크게 뜨고 잘 읽으라고까지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지는요,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10% 전체 자산의 10%씩으로 수익을 내도 그게 복리로 불어나면 엄청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을 잘해서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고
운 좋게 추세를 만나면 그 추세를 끝까지 타고 가라는 게 저자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 추세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 고수를 만난다면 비결을 물어보라. 아마도 분명히 그 고수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귀띔할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패가 올 때까지 작게 이뤄줄 줄 아는 사람이 고수다. 그리고 진정한 고수는 이긴 판을 반드시 지켜낸다. 이긴 게임을 끝에서 역전당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질 때는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크게 잃으면 매매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기 손에 개패를 쥐고서도 겁도 없이 호기를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이 모든 도박판의 헌법이다. 자, 여러분들, 좋은 패는 무엇이고 나쁜 패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수들의 스승 윌리엄 오닐은 그에 져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 상승했을 때는 상승세가 계속되더라도 매도한다. 단 상승세가 너무 강해 1에서 3주 만에 20%가 올랐다면 적어도 8주는 보유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해도 괜찮을지 분석해본다. 이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2배에서 3배 이상 치솟는 가장 강력한 주식으로 부상한다. 이런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조금 떨어져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10에서 20%의 첫 번째 단기 조정까지도 그냥 견딜 수 있다. 물론 매수 가격보다 8% 하락하면 당연히 손절매할 것이다. 자, 윌리엄 오닐의 말대로 한다면 좋은 패라는 것은요, 상승세가 너무 강해서 1에서 3주 만에 20%가 오른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면서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패, 좋은 주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저자는 그런 주식과 만날 때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실을 작게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15. 수비의 기술. 고수들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고 물어보라. 장담컨대 그들은 100이면 100 단호하게 손절매 잘하라고 답할 것이다. 손절을 워낙 많이들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미가 거의 퇴색될 정도다. 진부하다. 그래서 뭔가 다른 비법이 없을까 기웃거리지만 그런 거 절대 없다. 주식은 야구랑 비슷하다. 공격도 잘해야 하지만 수비도 잘해야 한다. 아무리 홈런을 빵빵 날려본들 매회마다 점수가 술술 새나가면 시합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초보일수록 수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한다. 즉, 손절 라인에 닿았을 때 즉시 파는 연습이다. 자신의 계좌를 지킬 줄 알아야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손절에는 4가지 기법이 있다. 단순 손실 컷, 본전 컷, 트레일링 이익 컷, 타임 컷이다. 단순 손실 컷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 전에 손실률 또는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것이다. 본전 컷은 수익이 나면 본전 가격에 매도를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손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권하는 방식이다. 트레일링 이익 컷은 수익을 보존하는 기술이다. 익절 라인을 조정하는 것이다. 타임 컷은 원하는 추세가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익이나 손실을 불문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대개 고수와 하수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타임 컷을 할 줄 아느냐에서 나타난다. 고수는 시장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흐름이 시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도한다. 16. 어느 천억 자산가의 기법 공개. 좋은 기법이란 뭘까? 안타깝게도 여기에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가능하면 단순한 기법일수록 좋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법은 금방 깨진다. 만약 어떤 초고수가 나타나 3일선이 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찰나에 일봉이 3% 이상 상승할 경우 매수하면 반드시 먹는다는 기법으로 1000억을 벌었다라고 책과 방송을 통해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도 그 초고수처럼 되겠다는 열망으로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이 열리고 3일선이 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찰나에 일봉이 3% 이상 급등한 종목이 출현한다. 바로 이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500만 명의 개인들이 일시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 시세는 폭등한다. 1.5초 만에 상한가를 쳐버린다. 물론 이 시세를 먹은 개인들은 제일 클릭을 빨리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그 초고수님이 말이 맞았어. 좀 더 빨리 매수할 걸 하면서 손가락을 빨며 후회한다. 그 초고수는 더 유명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어느 날 돈 많은 똑똑한 사람이 생각한다. 3일선이 5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찰나에 일봉이 3% 이상 급등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내가 미리 물량을 매집해둔 다음에 그 패턴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벌처럼 달려들겠다. 이제 그 초고수는 개인 투자자들을 낚을 수 있는 미끼가 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기법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그건 결국 잘 안 맞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늘 추세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추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은 없다. 그런 게 있다면 모두들 돈을 왕창 벌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트레이더는 자신의 기법을 지나치게 세부화시키거나 구체화시키지 않는다. 이평선이 정배열이면 정배열이지 꽈배기를 만들었다가 거래량이 50% 상승한 시점에서 정배열이 벌어지는 초입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은 공식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되고 만약 상충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고 냉정을 잃게 되고 전재산 미수 몰빵으로 나락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다. 17.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추세를 따르는 방법. 자, 이제 저자가 추세를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서 어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이 방법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시장에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의 바른다른 투자자 역시 이 방법을 쓰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수십, 수백, 수조 원을 번 사람이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기법은 없다. 즉, 기법에 의지하지 않고 추세를 추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바로 트라이얼 앤 에러 기법이다. 자, 여러분들 트라이얼 앤 에러는 시행착오라는 뜻입니다.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달려들었다가 만약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빨리 잘라 튀어버리는 방식이다. 자,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그 타점은 뭐였죠? 앞에서 바른다른 투자자는 왜 매수세가 이렇게나 들어오지? 라는 느낌이었고 스승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방법은 양봉이 3개 나오면 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나오는 것 아닌가? 바른다른 투자자는 이게 추세인가? 가격이 상승하네? 들어가 볼까?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잘라내고 튀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방법이요 간단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방법이 수백억에서 수십조 원을 번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트라이얼 앤 에러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어떤 신호가 나와야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매수는 그냥 시세가 고개를 들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매도는 시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다이빙 할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어떤가? 참 쉽지 않은가?
자, 여러분들 너무 간단해서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앞에 영상으로 처음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500만 원을 3억 5천만 원으로 만든 바른다른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요. 지금 왜 들어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그게 그 종목의 시그널이에요, 그냥. 저자의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그냥 시세가 고개를 들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하는 것이다. 즉, 바른다른 투자자는 그저 시세가 고개를 들고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세가 가지 않으면 즉시 작은 손실로 잘라버렸던 거죠. 이 간단한 기법 하나로 억대 트레이더가 된 겁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8.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매매 규칙이 중요. 이제 정교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석 기법이 아니라 매매 전략이다. 트라이얼 앤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마인드와 자금 관리가 끼어든다. 과도하게 거래하면 단 한 번의 에러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금 관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또 잘라야 하는데 자르지 못하면 트라이얼 앤 에러 기법 자체가 에러가 난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더라도 진입 시그널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전통 시그널을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종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금방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통 시그널로 알려진 시그널들은 시간의 시험대를 통과한 것들이 많다. 수많은 신종 기법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지만 교과서에 실린 것들은 그러한 것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어떤 차가 정지해 있다가 시속 100km로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속 50km를 통과해야 한다. 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100km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50k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시세가 폭발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패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모든 폭등 시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입에 시세에 가담하는 것은 유효한 시그널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건 역시 100% 전략은 아니다. 따라서 정배열 초입에 매수했다고 해도 주가가 생각대로 가주지 않으면 추세가 없다고 판단하고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 영상에서 어떤 고수는 이평선 정배열에 각도 45도면 그냥 매수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분명 추세 추종 투자자였을 것입니다. 19. 주가는 영원히 상승하지 않는다. 주가는 결코 시장의 평균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지 않는다. 즉,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일어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든지,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주가로 따라붙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고 이를 기간 조정이라고 부른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돌고 도는 것이며 평균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건 역시 100%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격을 소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적어도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윌리엄 오닐의 저서로 돌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최초 매수 가격에서 5% 이상 오르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단 2에서 2.5% 오르면 즉시 자동적으로 첫 번째 추가 매수를 한다. 자신의 판단이 옳을 것 같으면 항상 추가 매수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왜 최초 매수 가격에서 2에서 2.5%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5% 이상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내가 예상한 대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5%에서도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저자가 말한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하는 건 삼가라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규칙을 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 시세 그 자체와 이평선에 집중하라. 나에게 시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가격 그 자체라고 답한다.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만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가격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더 낫다. 가격은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 따라서 가격 움직임을 상대로 정보전을 펼친다면 트레이더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 강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하다가 진입 시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때때로 이런 때에야말로 시장가로 용감하게 매수해야 한다. 강한 추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지표는 버리고 가격과 이평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강한 시세는 5일선 위로 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5일선을 붕괴시킨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가 끝났다고 예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조정이 급하면 급할수록 그것은 일시적인 흔들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사실 고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무서운 건 서서히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것이지 나 떨어진다 라고 외치면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5일선을 붕괴시키면 21선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21선이 무너지면 61선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 만일 61선을 붕괴시키면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추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추세는 변덕스럽지 않다. 중간중간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떨어져 나갈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다시금 등장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뛰는 말에 올라타라. 종목 A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가가 50% 상승했고 종목 B는 주가가 25% 상승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 여러분들 요거는 상보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목 A에 투자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처럼 강한 종목이 더 간다는 논리를 모멘텀 논리라고 한다. 따라서 최근 강하게 치고 올랐던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단기간 수익을 생각하면 더 좋다. 22.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라. 명심해야 할 것은 추세의 끝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세가 끝났다고 해도 추세가 반드시 급격하게 돌아서는 것 또한 아니다. 시장의 장세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칙을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 후에는 횡보장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바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후에는 횡보장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상승장이나 하락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찍 추세 전환을 예단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상승장은 조정의 폭이 얕고 변동성이 작지만 하락장은 거칠게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곧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 구간은 확대해보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자,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요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장을 거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대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축소가 안 돼도 이렇게 횡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가 상승의 힘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빨리 이 상승이 끝날 거라고 예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하락장이 금방 상승 전환할 거라고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상승하는 종목은요, 빨리 팔지 말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빨리 팔아치우라는 거예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상승장은 조정의 폭이 얕고 변동성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은 거칠게 오르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하락 추세로 전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잘 올라가다가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변동성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때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때 팔고 나오라고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상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데요, 급격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적당한 변동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여줬던 변동성만큼 정도 보여주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조정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때 팔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여기서 팔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어떻게 가늠하느냐? 더 팁을 줍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수하고 싶어 미칠 때는 3일만 기다려보라. 매도하고 싶어서 미칠 때는 3일만 기다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팔지 말고 조금 더 여기서 팔고 싶어 미칠 거예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렇게 다시 상승하니까 여기서 팔으라는 겁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죠. 자, 하락도 이렇게 떨어질 때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테고 변동성이 심하거나 축소되는 구간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매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떨어져서 더 좋은 매수 구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죠. 자,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이 독특한 인간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대중이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충동을 모니터링하며 자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본 투자 2대 경전 중 하나인 우시다 곤자부로의 삼원 금천비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오픈 저가를 사고 오픈 고가를 팔라.
매매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실을 본다. 3번 물타기도 2번 물타기도 없는 저가를 조급함 없이 기다림이 대비밀이다. 대비밀이라고 하네요. 조급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낙관적인 시세관의 비밀이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말한 거랑 같습니다. 사고 싶어도 3일만 참으면 저가가 나타나고요. 팔고 싶어도 3일만 참으면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저자의 경험을 설명을 한 거죠. 삼원금천 비록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상승의 이치도 때를 만나면 오르지 않는다. 이치를 맹신하지 말고 쌀을 따르라. 자, 여러분들, 이치라는 건요,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응당 그래야 하는 때에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맹신하지 말고 쌀, 즉 시세를 따르라는 겁니다. 삼원금천비록은 1755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부터 추세추종은 존재했던 거죠.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책 맨 뒤에 인터뷰 형식으로 저자가 말하는 조언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미녀53 트레이더가 이 PDF 파일로 프로 트레이더 교과서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자,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접한 건 꽤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어떤 리뷰에서 이 책은 신법 책이고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읽지 않고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추세 추종을 말하는 국내 서적이 얼마 없어서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께 살짝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많은 투자 고수들의 전략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그들은 사실 추세를 무의식적으로 추종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추세가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없으니 그들이 추세를 따랐다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추세를 따른다는 건 참 매력적입니다. 어느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고 추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 추세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니 추세를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가 되어 큰 부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은 저번보다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도 복리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증가량은 미미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책을 꾸준히 읽으시고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의 시청자 중에서 분명 뛰어난 고수가 발굴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꿈꿉니다. 그런 분들이 책을 써주시면 그 책을 리뷰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은 분명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